조선 중기 어느 늦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룬 대관령 고갯길에 한 선비가 홀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이원수라는 이름의 그 선비는 강릉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하루 종일 험한 산길을 걸어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지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해가 벌써 저물었군. 이 깊은 산중에서 밤을 새울 수는 없는데. 이원수가 걱정스럽게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 때 멀리 고갯마루에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주막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나그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쉼터였습니다. 주막이 있구나. 다행이다. 이원수가 주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서 한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0 남짓해 보이는 그 여인은 단정한 얼굴에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으며 홀로 주막을 지키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여인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그네님. 이 깊은 산중까지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겠습니다. 고맙소. 오늘 밤 하룻밤 신세를 지고 싶소만 방 한 칸 있겠소? 물론입니다. 방도 있고 저녁 식사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여인은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산나물과 된장찌개, 그리고 갓 지은 따뜻한 밥이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진 상이었습니다. 이원수는 맛있게 저녁을 먹으며 여인과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이 험한 고갯길에서 혼자 주막을 꾸려 나가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곳을 지나는 나그네들께 도움이 되니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선비님처럼 먼 길을 가시는 분들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인의 말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이원수는 그녀의 마음씨에 감복했습니다. 저녁을 마친 후 이원수는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고 여인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늘이 갑자기 열리더니 거대한 용 한 마리가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용은 금빛 비늘을 번뜩이며 위험 있는 자태로 천천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용은 여인을 향해 다가와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신기하게도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여인의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온몸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벅찬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태몽이로구나. 꿈에서 깨어난 여인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용 꿈은 예로부터 왕이나 성인 또는 나라를 이끌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징조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길몽 중의 길몽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운명이 바뀔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여인은 조심스럽게 이원수의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비님, 죄송합니다만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원수가 문을 열자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꾼 용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간절한 눈빛으로 청을 드렸습니다. 이 꿈은 분명 하늘이 주신 계시입니다. 선비님과 저 사이에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는. 부디 저와 인연을 맺어 주십시오. 여인의 간절한 청을 들은 이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진정성과 용꿈의 신비로움을 부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꾸신 꿈이 길몽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용꿈은 참으로 귀한 태몽이지요. 이원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미 정실 부인이 있습니다. 신사임당이라는 현숙한 아내가 강릉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비록 부인의 꿈이 아무리 길하다 하더라도 저는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여인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스쳤지만 이원수의 단호한 어조에서 그의 의지가 확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의를 저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실 부인을 두고 다른 여인과 인연을 맺는 것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용꿈이 가져다준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만 그녀는 이원수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선비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 역시 무리한 첨을 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꿈이 헛된 것만은 아닐 거라 믿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하늘이 주신 꿈이라면 분명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원수는 여인을 위로하는 말을 건넸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강릉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동이 밝자 이원수는 주막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여인은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려주었고 길에서 먹을 주먹밥까지 싸주었습니다. 먼 길 조심히 가십시오. 부인께서 기다리고 계실 테니 서둘러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인께서도 건강하십시오. 이원수가 주막문을 나서자 여인은 대문 앞까지 나와 그를 배웅했습니다. 이원수는 고갯길을 내려가며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의 꿈이 정말 태몽이었다면. 이원수는 잠시 그런 생각을 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신사임당이라는 훌륭한 부인이 있고 그녀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반려자였습니다. 여인은 이원수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동시에 그의 의리에 대한 존경심도 생겨났습니다. 저런 군자이시니 부인도 분명 훌륭한 분이실 것입니다. 어쩌면 제 꿈은 그 부인을 통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네요. 여인은 마음속으로 이원수와 그의 부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꾼 용꿈이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편 이원수는 대관령을 넘어 강릉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주막에서의 하룻밤이 그에게는 하나의 시험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 것에 대해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임당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빨리 가서 그녀를 안심시켜 드려야겠습니다. 이원수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강릉 오죽헌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사임당 역시 똑같은 용꿈을 꾸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야말로 진정한 태몽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이원수는 주막 여인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이 꿈이 헛된 것만은 아닐 거라 믿습니다. 그 말이 마치 예언처럼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때로는 거절당한 곳에서 다른 길로 펼쳐지는 법이었습니다. 대관령을 넘어 이틀을 더 걸은 이원수가 마침내 강릉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지는 시각이었습니다. 멀리 오죽헌의 검은 대나무 숲이 보이자 그의 마음은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여행의 피로도 잊은 채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죽헌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서 신사임당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단정한 차림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당아, 보고 싶었소. 혼자 있으면서 무료하지 않았소? 신사임당은 남편을 반갑게 맞으며 그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신비로운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여보, 사실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어제 밤에 참으로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이원수는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막에서 들었던 여인의 용꿈이 문득 떠올랐지만 그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을 받으며 신사임당이 말을 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거대한 용 한 마리가 구름 사이로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그 용은 금빛과 은빛이 섞인 아름다운 비늘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험이 있으면서도 자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원수는 수저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신사임당의 말은 주막 여인이 묘사한 꿈과 놀랄 만큼 흡사했습니다. 그 용이 어떻게 되었소? 용이 천천히 제게 다가와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점점 작아지면서 마침내 제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신사임당의 눈에는 그 꿈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깨어나니 새벽이었는데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잠시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갔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여보께서 오시다니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원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관령 주막에서 들었던 똑같은 꿈 이야기가 이제 자신의 부인 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임당아, 그 꿈을 꾼 것이 정확히 언제였소? 어제 밤이었어요. 정확히는 그저께 밤에서 어제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각이었죠. 왜 그러세요? 이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막 여인이 용꿈을 꾼 시간과 신사임당이 꿈을 꾼 시간이 거의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의 꿈 내용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여보,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표정이 심상치 않으신데요. 신사임당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막에서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주막 여인의 용꿈과 그녀의 청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거절한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신사임당은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도 저와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소. 너무나 신기한 일이요. 같은 밤에 같은 내용의 꿈은.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 하늘이 주신 계시입니다. 신사임당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께서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신 것은 옳은 일이었어요. 하늘이 정해둔 운명이 따로 있었던 것이지요. 그 여인의 꿈은 일종의 예고편이었고 진짜 태몽은 바로 제가 꾼 것입니다. 이원수도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주막 여인의 꿈은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었고 신사임당의 꿈이야말로 진정한 태몽이었던 것입니다. 임당아, 당신 말이 맞소. 이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이하오. 분명 하늘이 우리에게 위대한 임무를 점지해 주신 것이요. 그날 밤 부부는 함께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두 번의 용꿈이 하나로 합쳐져 이루어질 운명적인 만남을 위해서 말입니다. 두 번의 용꿈이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깨달은 그날 밤 이원수와 신사임당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검은 대나무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가운데 부부는 하늘이 점지한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 모든 일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주막 여인의 꿈과 제 꿈이 같은 밤에. 그러게 말이요. 분명 하늘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 같소. 신사임당은 남편의 품에 안기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위대한 인물을 잉태하게 된다면 그 아이를 훌륭하게 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신사임당은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었고 평소와 다른 몸의 신호들이 나타났습니다. 용꿈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아이를 가진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의 조심스러운 말에 이원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요? 그렇다면 용꿈이 정말 태몽이었군요. 네, 분명합니다. 몸의 변화가 확실해요. 이원수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번의 용꿈이 예고한 그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신사임당은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을 느꼈으며 시와 그림에 대한 영감이 샘솟듯 떠올랐습니다. 마치 뱃속의 아이가 이미 어머니에게 학문적 기운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범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사임당은 자주 배를 어루만지며 뱃속의 아이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얘야, 내가 정말 용꿈의 주인공이라면 이 세상에 큰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다오. 한편 대관령 주막의 여인도 이상한 꿈을 또 한 번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키우던 용이 멀리 강릉 쪽으로 날아가 한 여인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깨어난 후 그녀는 자신의 꿈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 그 선비님의 부인께서 용꿈의 진짜 주인이셨구나. 하늘의 뜻이란 정말 오묘하구나. 여인은 멀리 강릉 방향으로 절을 올리며 축복의 기도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출산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1536년 12월 26일 오죽헌에는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신사임당의 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원수는 부랴부랴 산파를 불러왔고 온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신사임당은 고통 속에서도 용꿈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드디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오죽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마치 하늘에서 상서로운 빛이 내려오는 것 같았고 검은 대나무들도 바람 없는데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산의 아이입니다. 산파의 기쁜 소식에 이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또렷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그 눈빛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인담아, 정말 용꿈이 현실이 되었어. 이 아이의 눈빛을 보시오. 보통 아이가 아니오. 신사임당도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으며 감격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고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희라고 지읍시다. 이 세상 이치를 깨우치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그렇게 율곡 이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두 번의 용꿈이 하나로 합쳐져 탄생한 하늘이 점지한 운명의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 대관령 주막의 여인은 또 한 번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용이 아닌 밝은 별 하나가 강릉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꿈이었습니다. 깨어난 여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그 아이가 태어났구나. 하늘이 조선에 큰 임무를 내려주셨구나. 이렇게 두 여인의 용꿈이 하나로 연결되어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 중 한 명인 율곡 이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